구봉산의 은둔자, 구봉 송익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파주교와 심학산을 다루면서 송익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익필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종에서 선조 때까지 살다 간 송익필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낯선 이름이다. 그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율곡 이이와 우계성훈, 송강정철 등에게 스승 같은 벗으로 존중받았고 조선 예학의 대가로 불린 사계 김장생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평생을 따라다닌 그의 출신 성분과 부친이 지은 잘못 때문이었다.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송익필은 비록 송사련의 아들이나 노년에도 독서에 힘써 학문이 깊고 경서에 밝았으며 언행이 바르고 고다 아비의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였다. 이리하여 이이 성훈도 모두 존경하는 친구로 여겨 이이가 서자 출신의 임용을 허가하자고 주장한 의도는 다만 훌륭한 인물을 구하여 임금을 보필하자는 것일 뿐 일개 송익필에게 사심을 둔 것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이의 과실로 돌린다. 선조실록 선조 19년 10월 1일조. 송익필은 본관이 여산이며 자는 운장, 호는 구봉이다. 1534년 중종 29년에 송사련과 연일정씨 사이에서 사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선조인 정렬공 송송래는 고려 원종 때 상장군을 지낸 인물로 무신집권기 말에 국권을 왕에게 환원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집안에 벼슬한 이가 없다가 조부 송린에 와서 종칠품의 벼슬인 직장에 이르렀다. 부친 송사련은 신사무옥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그는 이 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신사무옥은 1521년 중종 16년인 신사년에 송사련이 안돈후의 손자 안처겸 등을 반역 혐의로 고발하여 일으킨 옥사를 말한다. 신사무옥 때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들은 성리학의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김정 등의 신진파를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원래 송사련의 외조모인 중금은 안씨 집안 노비로 후에 정승 안당의 부친인 안돈후에 첩이되었다. 첩이된 중금은 딸 감정을 낳아 송린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들이 낳은 아들이 바로 송사련이다. 그러므로 송사련은 외조모가 노비인 천민 출신이고 서자 출신이다. 송사련은 서자이긴 했지만 안당과 그의 아들 안처겸과는 외삼촌과 외사촌지간인 셈이다. 그래서 안씨 집안에서는 송사련을 크게 신임하였고 그는 안당의 도움으로 종신분을 면하고 천문, 지리, 기후, 시간 점치는 일을 맡던 관청인 관상간판관이란 벼슬도 하게 되었다. 관상간판관은 종 오품이다. 그런데 조광조를 따르던 안당이 기묘사화로 파직되면서 이 일로 아들인 안처겸, 척은 형제가 사화를 주도한 남곤과 심정에 대해 불평스런 심사를 내비치고 다녔다. 그러자 송사련은 출세를 목적으로 안당의 부인 사망시 온 문상객과 장례를 도운 일꾼들이 역적 모의를 하고 거사를 한다고 꾸며 외사촌인 안처겸 척은 형제를 고발하였다. 이 일로써 안당의 집안은 멸문되고 안당 집안의 재산은 송사련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공으로 벼슬도 당상관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유생들은 신분과 도리를 저버린 송사련에게 등을 돌리며 심히 비난하였다. 송사련은 80세로 죽을 때까지 권세를 누렸지만 그 화는 송구봉 형제들에게 대물림되었다. 송구봉에 관한 정사나 야사엔 반드시 율곡이 등장하는데 조선 역사상 유례 없이 9번이나 장원급제한 그조차도 구봉의 학문을 높이 평가했다. 율곡이 23세에 천도책이란 시제로 시험에서 장원했을 때 그에게 몰려드는 선비들에게 송구봉의 학문이 고명하고도 넓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에 송구봉이 쏟아지는 질문들에 막힘없이 명쾌하게 답변하니 이후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교육관계도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송구봉은 일찌감치 벼슬길을 포기한다. 1566년 명종 21년에 역적으로 몰렸던 안당이 부당이 씌워진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직첩이 환급되고
사관 이해수는 서자 자식의 손자인 송구봉의 과거 응시는 부당하다고 나섰던 것이다. 그래서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송구봉은 이후 경기도 고양의 구봉산 아래에 은거하여 학문에 몰두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쓴다. 그의 호인 구봉은 이 산의 이름을 딴 것이다. 1575년 선조 8년에 그의 나이 42세 때 부친 송사련이 사망한다. 그리고 그 해에 신사무옥이 송사련의 음모 때문임이 밝혀지고 죽은 안당에게는 정민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송구봉 일가의 앞날에 일어날 파란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1584년 선조 17년에 그의 막역한 벗인 율곡이 경무와 과로를 못 이겨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된다. 율곡의 죽음은 구봉의 남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이 한창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서인인 율곡에 대한 동인의 공격은 그의 사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때 우계성운과 제자였던 이귀가 이에 맞서 율곡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송구봉도 이를 돕고 이귀의 상소 초안까지 작성해 주었다. 결국 송구봉은 동인들에게 서인의 일을 주도적으로 꾸미는 사람으로 찍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면서 율곡에 대한 비난이 그에게로 방향이 바뀐다. 이후 동인들은 송구봉의 제거를 위해 송사련에게 원한이 사무친 안당의 후손들을 이용한다. 동인인 이발과 백유양 등은 안씨 후손들을 사주하여 구봉의 외증조모 중금이 종의 신분인 천민이며 조모 감정은 안씨의 핏줄이 아닌 노비소생이라면서 그 자손들은 안씨의 노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4대에 걸쳐 내려온 송씨 집안이 양인임을 나타내는 문서까지 모두 없애버리고 2대 이상 노비가 아닌 비양반 신분자로 일에 종사하면 노비를 면할 수 있다는 법 규정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림으로써 1586년 선조 19년에 송씨 집안을 완전히 천민으로 전환시켜버렸다. 아울러 부친 송사련은 관작이 삭탈되고 안씨 집안에 의해 무덤과 시신이 크게 훼손되는 변을 당한다. 꼼짝없이 안간의 노비가 되어버린 송구봉 일가 70여 명은 피 맺힌 복수심에 온갖 핍박을 가하려는 그들을 피해 살기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중봉 조원은 구봉을 변호하는 상소를 연달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송구봉은 동인인 이산해로부터 율곡을 비난하라는 권유를 완강히 거절하고 오히려 시세에 결탁하는 그를 풍자하는 시를 씀으로써 그의 분노를 사게 된다. 게다가 조원의 이산해 비난 상소까지 이어지면서 송구봉은 이 일의 배후 조종 인물 혐의를 받아 왕명으로 아우와 함께 구속되었다. 그러다가 기축옥사 후 풀려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기축옥사의 배후로도 지목되어 그 사실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1591년 선조 24년에 송강정철이 왕세자 책봉 문제로 실각되면서 이 문제에 연루되어 송구봉은 아우 송한필과 함께 다시 구속되어 각각 강원도 이성과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를 간다. 60세 되던 1593년에 유배에서 풀렸으나 여전히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라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삶은 노년에도 이어졌다. 1596년 선조 29년인 63세 때 그는 김진려의 도움으로 충남 당진군 마양촌에 기거하게 되면서 잠깐이나마 안정된 말년을 보낸다. 그의 소식을 들은 문인들과 젊은 학도들이 속속들이 찾아왔다. 이미 노비가 된 데다 도망다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으니 그의 높은 학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곳에서 주자의 가래를 보충 설명한 가래주서를 짓고 벗들과 교환한 서신들을 묶어 현승편을 엮는다. 1599년 선조 32년 8월 8일에 타계하니 그의 나이 66세였다. 현재 당진의 원당동에는 부인과 합장한 무덤과 그의 사당인 이판제가 남아있다. 그의 사후, 제자와 후학들은 스승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누대에 걸쳐 그를 위한 신원운동을 벌인다. 1625년 인조 3년에 김장생 등의 제자들이 상소하여 스승의 양민환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752년
영조 28년 충청감사 홍계희의 노력으로 드디어 송구봉에게 사헌부지평이 증직된다. 그의 사후 153년 만에 비로소 천민의 신분에서 해방된 것이다. 또 1762년 영조 38년에는 김장생의 6대손에 의해 구봉집이 발간되고 1910년 순종 4년에 홍문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문경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송구봉은 스승 없이 독학으로 공부하였으나 성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여 그 이치에 밝았다. 당대의 뛰어난 유학자로 손꼽는 율곡조차도 성리학을 논할 만한 자는 오직 송익필 형제뿐이라고 할 정도였다. 또한 문장에도 뛰어나 20대에 이미 당대 팔문장가 이산해, 최경창, 백광홍, 최립, 이순인, 윤탁연, 하응림, 송구봉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살던 16세기는 조선 성리학이 중국의 주자학을 단순히 이해하고 수용하던 수준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데까지 발전하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 성리학자들이 사변적 탐구에 치우쳐 현실 문제에 소홀히 할 때 송구봉은 실천 중심의 성리학을 연구 개척하여 예학을 정립함으로써 조선의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가 쓴 가래주설은 가래에 대한 빈약한 연구 풍토 속에서 예절하게 내용을 조선조에서 사실상 최초로 체계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송구봉은 뛰어난 교육자로서 많은 제자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당대의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조선 후기에 와서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그의 문화에서 나온 쟁쟁한 제자들만 보아도 그의 학문적 경지가 결코 낮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율곡과 우계와도 교류가 있었는데 송구봉의 신분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학원을 율곡에게 두게 되었다. 제자들 중 김장생은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그는 송구봉에게서 예의 기본을 다지고 발전시켜 아들 김집과 함께 조선 예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부자의 문화에서 우암 송시열이 배출되어 예학을 더욱 크게 계승 발전시킨다. 이 외에도 토정 이지함이 송익필을 등용하면 임진왜란이 7개월밖에 안 걸릴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민간에서도 그를 비범한 인물로 간주하는 이야기가 많다. 송구봉은 인간 본성인 선을 회복하는 실천 방법으로 직을 강조하였다. 그는 평생 직을 생활 철학으로 삼아 직심, 직언, 직행의 삼직 실천에 힘썼다. 높은 학문의 경지와 뛰어난 재주 못지않게 직의 실천으로 행실도 바르고 고닫기에 유교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부친과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도 당대사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